현시가 이 두 개 중에 뭐가 더 이뻐요? 사랑해. 바다요. 바다는 이 둘 중에 뭐가 더 예뻐? 바다야, 뭐가 더 예뻐? 둘 중에 뭐가 더 예뻐? 미안해. 안녕하세요. 워치 탐닉입니다. 굳이 제 설명이 필요 없을 겁니다. 여러분이 더 잘 아실 겁니다. 어떤가요? 그냥 봐도 아주 매력적이지 않은가요? 저는 추석을 맞아 아버지 드린 오메가 월드 타이머를 오랜만에 만나게 됐습니다. 여전히 탑 클래스의 미모임을 자명하는 모습입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저는 월드 타이머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여행을 그리 좋아하는 것도 아니고 지구과학도 안 좋아하지만 지구는 사랑합니다. 그 지구가 시계 안에 담겨 있으니 매우 근사하죠. 오늘은 이 친구랑 카테고리는 같지만 조금 다른 멋을 지닌 아주 잘생긴 친구를 소개할 계획입니다. 그 친구는 바로 오리엔트 WZ0091FA입니다. 편하게 오리엔트 월드 타이머 91FA로 부르겠습니다. 오리엔트에서는 여러 월드 타이머를 출시했었는데요. 그 중에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디자인입니다. 그러니까 샀을 테니 너무 당연한 말이네요. 이 시계를 신품으로 구할 수는 없습니다. 노스급 제외하고 일반적으론 중고로만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중고에 대한 선입견이 없고 저렴하게 월드 타이머를 즐겨보고 싶은 분에게 이 시계는 아주 잘 어울릴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이 제품이 나온 시기입니다. 시기에 뭐가 숨겨있나 한번 봐보죠. 이 제품은 2004년도에 출시되었는데요. 이 시기는 2009년 세이코 앱슨에 인수되기 전입니다. 인수된 지금도 가격 대비 퀄리티 있는 시계를 만드는 오리엔트지만 약간 아리송한 것들이 많이 보입니다. 제 생각이지만 이러한 것들이 결국 세이코와의 차별화된 노선을 만들다 보니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그 길에 상흔으로 로얄 오리엔트가 그랜드 세이코와 겹치다 보니 사라졌죠. 이런 일이 발생하기 전인 2009년도 이전에는 지금보다도 오히려 매력있는 제품들을 출시하곤 했습니다. 이 시계도 그에 해당합니다. 이 시계의 출시가는 7만엔이었습니다. 2004년에 7만엔. 제가 다른 것과 비교해보진 않겠는데요. 이 정도면 오리엔트 중에서도 꽤 가격대가 있는 제품 아니었을까요? 그럼 이 시계엔 어떤 오리엔트만의 색채가 담겨 있을까요? 저는 다른 어떤 월드 타이머와도 비교할 수 없는 포인트가 여러 개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첫 번째 포인트는 무엇인가요? 저는 우선 사이즈라고 생각합니다. 용도 제외 직경이 38mm입니다. 오메가 월드 타이머는 직경이 43mm로 푸른 지구를 아주 쾌청하게 보여주는 매력이 있다면 오리엔트는 전체적으로 아주 담백해 보입니다. 특히 글라스 직경이 31mm 정도밖에 되지 않아 더욱 오밀조밀하게 보이는 맛이 있습니다. 예전에 제 시티즌 보고를 이야기 드리면서 조약돌 같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이 시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조약돌 같죠. 월드 타이머에서 흔히 볼 수 없는 앙증맞은 사이즈입니다. 스틸 베젤은 다이얼 컬러를 아주 잘 담아주는 그릇입니다. 이 그림을 한번 보시죠. 보시고 나니 이 시계 어떻게 보이실까요? 뭔가 더 작아 보이지 않는가요? 어렸을 적 미술 시간에 배웠던 후퇴색의 전형이죠. 검은색은 수축색의 대표입니다. 스틸 베젤과 검은색 다이얼의 만남은 작은 사이즈의 시계를 더 담담히 보이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시계에는 아주 충격적인 부분이 들어 있습니다. 어디일 것 같나요? 저와 같은 생각하신 분 계시면은 진심으로 행복할 것 같습니다. 잘 보시면 하나가 빠진 걸 느끼셨을 겁니다. 바로 데이트 창이죠. 우리가 오리엔트 스타를 접하면 때려야 뗄 수 없는 부분이 3시의 데이트 창입니다. 어지간한 오리엔트 스타, 오스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 뇌피셜로 생각하건대 오리엔트는 고객에게 줄 수 있는 다양한 가치를 시계 하나에 너무 꾹꾹 눌러 담는 것 같습니다. 정말 모든 걸 내주고 싶은가 본데요. 그러다 보니까 파워 리저브 달리고 데이트 창도 있고 스켈레톤도 담는 등 하나의 시계에 정말 다양한 디테일을 넣은 것들이 많습니다.
그들이 고객에게 전달하고 싶은 말을 저는 모릅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분명 좋은 메시지를 주고 싶은 건 맞는 것 같습니다. 파워 리저브 인디게이터는 있으면 정말 좋은 기능인 것 같습니다. 보통 하이레인지 워치에 있는 기능인데 오리엔트는 저렴한 값에 보급해주고 있습니다. 종종 굳이 여기에까지 있을 필요 있나 생각 드는 것도 있지만 이 시계에서만큼은 다릅니다. 12시 인디게이터와 6시의 데이트 창 비율이 아주 좋습니다. 인덱스도 이야기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약간 샷건 탄피가 떠올랐습니다. 생긴 것도 그렇지만 야광을 바깥쪽에 처리해 줌으로써 인덱스가 바깥으로 뻗어나가는 인상을 만듭니다. 시계 전반적으로 축소하는 느낌이 담긴 것과는 정반대죠. 인덱스와 루미를 통해서 루즈함을 덜어준 모양새입니다. 만족스럽죠. 무브먼트는 46K40입니다. 그냥 46 무브먼트라고 쉽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타입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별거 없죠? 그리고 많은 분들이 오리엔트는 국내 정식 매장이 없다 보니 AS 부분에서 걱정하십니다. 당연히 걱정됩니다. 하지만 대개 저가 시계가 그렇듯 사설에서 수리가 매우 용이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오리엔트 46의 경우 세이코 7006의 라이센싱 버전입니다. 7006은 70년도에 나와서 70년대 후반까지 생산된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 시기의 세이코 빈티지 시계는 지금도 많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해킹이 없고 수동 와인딩도 없는 아주 편안한 무브먼트죠. 그렇기 때문에 시계 수리하시는 분들 입장에선 아마 솜씨를 발휘하기도 민망한 무브먼트일 수 있습니다. 그 정도로 정비 난이도가 아주 낮은 무브먼트에 속합니다. 대신 파츠가 아예 못 쓸 정도면 알아서 구해야 하는데 지천에 널려 있습니다. 그러니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이것은 제 기준이고 걱정이 되신다면 국내 정식 매장이 있는 세이코를 사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포인트는 아마 많은 분들이 이 시계를 보시면서 가장 매력적으로 체감하셨을 부분일 겁니다. 바로 사파이어 돔 글라스입니다. 싱글돔 형태로 이루어져 보는 방향에 따라서 시각의 왜곡이 발생합니다. 싱글돔의 가장 큰 매력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왜곡이 시계를 다채롭게 만들어주는 부분이죠. 저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이야기 드린 것 중 글라스 부분만 기억해 주셔도 매우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 출시되는 하이레인지 메인스트림 시계들도 돔 형식의 글라스를 통해 시각적 왜곡을 포인트로 가져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유행이 도는 것처럼 빈티지 시계에 내포되어 있는 부분인데 다시금 써먹는 거죠. 그리고 AR 코팅이 된 제품이라고 당시 설명이 되어 있지만 사실 제 눈으론 잘 모르겠습니다. 되려 리플렉티브 코팅이 된 게 아닌가 싶은데요. 여러분이 보시기엔 전반적으로 어떠셨나요? 저는 오리엔트 스타에서 보기 힘든 절제미가 가득한 월드 타이머로 보입니다. 시계 전반적으론 어찌 보면 별것 아닐 수 있는 색채 그리고 형태에 불과할 수 있지만 그 형태를 최소화하고 돔형 글라스로 꾸며줌으로써 한층 더 아담하고 세련미가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이 정도면 안 좋아할 수 없잖아요. 출시는 블랙, 화이트, 블루로 나왔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